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지지를 선언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폭 30km의 홍해남단 바브엘만 대부해협을 장악하고 홍해항로를 이용하는 민간 선박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사실상 홍해항로를 막아버렸습니다. 홍해항로는 하루 70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이 지나는 곳으로 해마다 전 세계 해상 석유의 12%, LNG 8%, 컨테이너 20%가 이곳을 통과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홍해항로가 차단되고 또 차단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세계는 다시 한번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이 뜬금없는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열차를 홍해항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은근슬쩍 1대1로 띄우기에 나선 것인데요. 하지만 자국에서 발생한 철도 참사만 봐도 중국이 과연 1대1로 화물철도를 운운할 입장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유럽행 화물열차 띄우기에 선봉에 선 매체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 타임스였습니다. 이 매체는 홍해의 긴장으로 인해 유럽과 지중해 지역으로 향하는 해상항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분쟁이 격화될 경우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홍해가 막히자 대륙간 화물열차를 대안으로 내세워 1대1로를 더욱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영문신문인 글로벌 타임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북부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얼렌하우터 항구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화물열차의 중요한 출구다. 올해 이 항구에서 출발한 화물열차 수가 지난해에 비해 32.2% 증가한 3,118대에 달한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지하면서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하자 중국 화물선들은 선박에서 물건을 내려 중국 유럽 화물열차로 옮겨 싣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까지 생각해낸 것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약 7,000km가 추가돼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폴란드까지 홍해를 이용하면 평균 26일 정도면 되는데 홍해가 막혔으니 희망봉으로 돌아갈 경우 약 10일가량이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는 중국에서 폴란드까지 16일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화물열차를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해상운송에 비해 비용이 더 비싸고 해상운송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운송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알면서도 중국이 중국 유럽 화물열차 시나리오를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 1대1로 띄우기를 하려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1대1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제시한 중국의 핵심 대외 확장 전략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을 육해상으로 잇는 신실크로드 사업입니다. 중국 유럽 화물열차 자체가 이런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 유럽 화물열차를 그동안 꾸준히 확장시켜왔습니다. 현재 이신어우, 위신어우, 한신어우, 수멍어우 등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다양한 국제 화물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에 대해 공격을 하자 중국은 이참에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무역로, 즉 1대1로를 홍보하면서 철도 강국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기회로 여긴 것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철도 강국의 속내를 내비치자마자 황당한 사고가 발생해 이런 주장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간수성 대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지금도 사상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 지하철에서 열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사건 발생일인 지난 14일 베이징 당국이 발표한 사상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상자 수가 500여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사건만 났다 하면 일단 은폐하고 보는 습관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7분께 베이징시 북부지하철 창핑선 시열치역과 생명과학원역 사이 지상 구간에서 벌어진 열차 사고였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전날 내린 눈으로 지상선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앞서 달리던 열차가 긴급 제동을 했는데 뒤쪽 내리막 구간에서 따라오던 다른 열차가 제대로 멈추지 못하면서 추돌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베이징시 당국은 전날 사고 직후에는 추돌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열차 객차가 분리됐다, 부상자가 3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지 매체들은 사고 당시 열차 꼬리 부분 두량이 분리됐다고 전해 베이징시 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틀간의 발표와 현장 영상 등을 종합하면 추돌의 충격으로 앞서 달리던 열차의 후미객차들이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청년보 등 현지 매체들은 사고가 발생한 시열치역은 베이징 지하철 노선망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일일 이용 승객이 무려 40만 명에 달하고 아침과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8만여 명이 몰리는 곳입니다.
사고 당일 베이징에는 눈이 내려 평소보다 지하철 이용객이 더 많았던 데다 사고 시점은 퇴근 시간대였는데요. 사고 직후부터 온라인에 퍼진 영상들을 보면 객차 두량이 분리된 모습과 열차 외벽 곳곳에 찌그러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추돌당한 지하철 맨 앞칸에 타고 있었다는 리위 씨는 사고 직후 모든 승객이 충격에 앞으로 넘어졌고 뒤에 있던 사람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철도 강국 중국의 이미지를 홍보하려 했으나 철도 추돌 사고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가 하면 해외에서도 1대1로에 대한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G7 중 유일하게 중국 1대1로 계획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4년 만에 탈퇴를 한 것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아주 뼈아픈 뉴스였습니다. 지난 7일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에게 1대1로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1대1로에 참여한 것은 실수라며 탈퇴를 시사했고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도 1대1로 참여 결정이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해 중국을 당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가 1대1로를 탈퇴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1대1로 참여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이 1대1로에 참여하면 마치 경제적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지만 이제 그 실상을 알아버린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중국 1대1로 참여를 다시 고려하는 국가는 또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5개국의 경제블록 가입을 거부하고 1대1로 탈퇴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국과의 국제 파트너십의 재조정을 시사해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자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아르헨티나에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지원하기로 했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65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이 소식은 선거 기간 노골적인 반중 발언을 내놓았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전까지 계약은 중단될 것이다. 2009년 이후 매년 갱신된 양국 간 계약의 일환인 65억 달러 통화 스와프는 현재 달러 보유고가 100억 달러 이상 적자로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나 마찬가지인 아르헨티나가 IMF 2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중국은 아르헨티나에 접근해 1대1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통화 스와프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중국이 우리가 요구한 통화 스와프 요청을 수락했고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65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중국을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거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중국과 관계를 끊겠다고 공언했던 극우 자유주의 성향의 밀레이가 집권하자 중국이 통화 스와프 계약은 없던 일이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반중 노선을 표명한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한 것도 있지만 아르헨티나가 덴마크로부터 미국의 중고 F-16 전투기를 구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신형 JF-17 전투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후 아르헨티나의 F-16 판매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 훈련, 병참 지원, 제트기의 여분 부품까지 약속하면서 중국과의 밀착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에 대해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제공하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1대1로 참여를 쉽게 결정했던 나라들이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1대1로에 무리하게 동참할 나라가 과연 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